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중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22주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링거를 맞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고 저는 퇴근하면 거의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하는 게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가까운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거의 매일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저에게 잠깐 볼 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하나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너 알아야 할 것 같아. 휴대폰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사 동료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시누이는 직접 남편 차를 몰래 빌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편 휴대폰까지 몰래 촬영해 증거를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든 이혼하든 내가 다 도와줄게.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지옥 속에 살았습니다. 소송을 할지 그냥 참고 살지 아이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울다가 잠들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는 척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 여자 정리했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임신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흥분해서 울다가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그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이미 이야기를 해봤다면서 집이며 지금까지 모은 돈은 다 저에게 주고 자기는 자기 타던 차 한 대만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쪽에서 말하길 소송만 걸지 않으면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그 사람 아이가 있었고 저는 입덧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아이 걱정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소송 걸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5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의 기적처럼 자연 임신이 된 아이였습니다. 남편도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아이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문제를 어떻게 조용히 정리할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차와 옷 몇 벌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전세로 살던 집을 내놓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산 가방도 혼자 챙겼고 병원도 혼자 갔습니다. 조리원에서도 2주 내내 울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보호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가는 아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야속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부모님 도움도 받으며 겨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그 여자랑 끝냈어.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정이요? 도대체 어떤 가정을 말하는 걸까요?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아이성까지 제 성으로 하자고 동의하고 애도 보지 않고 떠난 사람이 무슨 염치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걸까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의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둘은 작은 구축 아파트 전세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사별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중후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앞으로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가끔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아들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우려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다시는 그 사람을 제 인생에 들이지 않을 겁니다.